요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돈 가진 진짜 부자들은 지금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분명 아주 부유하신 분들은 이미 현금을 쟁기고 벌써 시작하셨을 거예요. 자꾸 그 가격을 잊지 못해서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파산의 리스크가 있다라면 일단 급매물로 팔아야죠. 그리고 재구축을 해야죠. 그 지역 따라 다른데 이거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전혀 못 쓰겠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버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2기 신도시의 갭 투자가 활성화됐던 지역에 저는 그 실질적인 레버리지 비율을 전수 본 적이 있었거든요. 120만 가구 정도 데이터를 봤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던 그 규제 때부터니까 만 3년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수 데이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일부 특정 지역은 평균 레버리지 레이쇼가 12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3억 갭으로 샀다. 7억 전세. 그러면 3억도 자기 전세 자금 대출로. 아, 내 돈이 아니라 모두 내 돈이. 예,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통도 당연히 썼을 거고. 그렇게 되면 100%가 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자기 전세 사는 돈보다 훨씬 더 비싸게 또 예를 들어서 비싼 집을 사니까. 레버리지 레이쇼가 100% 놓고 뭐 심지어 저는 정말 120%도 봤는데 그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집을 사신 분이 이 금리를 좋은 날이 오겠거니 하고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고 금리가 향후 1년 사이에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올라가는 속도는 빠른데 원래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게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뭐 LTV 규제 20% 40% 하는 거 맞춰서 샀고 내 돈이다. 그러면 상위 지역으로 가는 기회죠. 지금 움츠러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상위권 지역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풍이 강남으로 향해 가니까 지금보다 어차피 5억짜리 집이 4억 되는 거 사태가 벌어질 때에는 10억짜리 집은 8억이나 7억 됐을 거고 15억짜리 집은 12억이나 10억 되는 거고 20억은 15억, 13억 되는 거잖아요. 그 위로 갈수록 하락폭은 사실 더 커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요하에 따라서는 모은 돈 열심히 해서 대출 상환 잘하신 분이라면 정부가 대출 규제 충분히 풀어주고 할 때 물론 저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제는 권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갈아타기 수요는 충분히 정부의 규제의 방향에 따라서는 선택해 볼 수 있다. 근데 갭 투자를 했고 특히 레버리지 레이쇼가 10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라면 하루빨리 조정을 하고 또 개인 회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된 조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저는 일관되게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에 와서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절대 지금은 레버리지 갭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 2년 가까이. 지금 제가 놀란 부분이 보통은 이제 실거주이거나 이런 경우는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버티기 어려워. 버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 레버리지 레이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신 분들은 그 상담하시는 분이 LTV, 정상의 LTV라고 생각하고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근데 저는 현실을 아니까 제가 그 사례로 들었던 남양주에 있는 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자의 평균이 100%가 넘었어요. 특히 2021년 매수자의 대부분이 100%가 넘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참아라. 저는 그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다. 차라리 빨리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게 나을 수 있죠. 무지성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보를 공평하게 유통시키고 또 우리 월부 채널에서 저같이 이렇게 작년부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비관론자로 돌아선 사람도 채널에 열심히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만 맞습니다. 판단을 하는 거고 그 판단 속에 자신이 리스크를 졌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했으면 빨리 새 출발하도록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새 출발하고 또 그리고 특히 그 저축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자가 나가는 걸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매정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현실을 알고 그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했을 때 그때 다시 재출발이 가능하잖아요. 일단 내년 하반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가격의 조정이 나오면 싼 가격만큼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는 없어요.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금 여력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레버리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빨리 청산하는 게 나은 방법일 수 있죠. 비싸게 샀음에도 어느 정도 내가 감당 가능하다면 그게 상반기 산 거랑 하반기 산 거랑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워낙 양주 지역이나 남양주 지역이나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인천에 거기를 하도 자주 가가지고 갈 때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갈 때마다 1억씩 올랐거든요. 그러면 작년 봄에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거의 손익에서 그렇게 큰 손해 안 보시고 팔 수 있어요. 또 그 정도 가격 레벨이면 금매 나오면 팔리거든요. 단지들이 크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또 단지도 큰 단지도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조회할 만한 가격대도 없고 용적률이라든가 주변에 호재도 없다 그러면 마냥 버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을 산다는 것 자체에다가 모든 목표를 걸면 안 된다라는 거죠. 투자하니까 평생 뭐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조언이죠. 지금처럼 월세가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뭐하러 집을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집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한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아니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따져보자는 거죠, 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아주 그냥 이 마음속에 있는 데이터를 네. 한번 네, 풀어볼게요. 네, 네. 제가 지나다니면서 맨날 여기 사고 싶어 하는, 왜냐면 29년째 이코노미스트도 꿈의 집은 있거든요. 그렇죠. 다 있죠. 다 누구나 있죠. 네. 뭐 한남동 꼭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건 대단지에 지상에 차 없고 주차 공간 넉넉하면서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그런 단지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지가 20억에 나왔어요. 얘는 가정입니다. 9평 20억이에요. 자, 9평 20억인데 월세가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주 수리가 잘 되고 좋은 집인 기준인데 그냥 보증금 이런 거 다 빼고 우수리 다 떼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00만 원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정입니다. 월세가 네. 월세가 400만 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는 요 20억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회비용이 지금 이자율 4%잖아요. 네. 이자율 4%에 세금 떼더라도 그냥 우수리 뺍시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세금을 가지고서 저는 아까 그 주택 보유 관련된 세금을 쳤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1년에 8천이죠. 1년에 8천을 희생하는 대가로 월세 5천짜리를 사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집을 사는 게 바보짓이죠. 아니,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기회비용이 8천이잖아요, 연간. 20억을 은행 이자를 5천만 원씩 쫙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20몇 개의 은행들한테, 저축은행들한테 쫙, 예금 보호 한도대로 다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 연 8천이 나오는데 월세가 5천이에요. 이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금방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월세가, 근데 월세가 이대로 이렇게 인기가 월세가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 상태대로 3% 초중반의 전월세 전환율이 앞으로 영원히 간다라는 가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한 4%, 5%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600 더 오르겠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우리가 월세를 근데 예금을 1년만 가입해가지고 갈아타면 내년 10월에도 또 월세를 우리 예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자가 3%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요? 요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요런 분석으로 집을 사야 돼요. 왜? 돈 가진 진짜 부자들은 지금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요걸 사서 지금 수리 한번 쌩 해서 월세가 지금 난리인데 지금 전월세 전환율 3.5% 난 이렇게 좋은 집인데 나 4% 받을래. 나 그거 버틸 수 있어. 공시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금융종합과세 때문에 8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세금으로 내야 돼. 그죠? 금융종합과세 최고 소득세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받으면 금융종합과세 해당자가 됩니다. 아까 지금 그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그분이 사업소득이나 개인 근로소득이 높으신 분이면 최고소득세율이 49.6%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했던 게 조금만 진정되는 구간이 나오고 전세는 멸종으로 가고 월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월세 가격은 오르잖아요. 지금 최근에 월세 가격 오르는 거 네네, 느껴지죠? 월세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젠가 그때가 오겠죠.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어차피 세금 다 내면서 금융종합과세로 세금 다 주느니, 물론 이제 월세에 대해서는 언젠간 세금 때리겠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면 월세로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가격 레벨이나 금리 레벨이 두 가지 다 계산이 지금 가능해졌죠. 얼마 안 남았죠. 금리 조금만 내리고 집값 조금만 조정받으면 이거는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조금 특히 자산가 계층에서는 살 수 있는 레벨이 되죠. 여러분, 주택시장은 세 단계로 구분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횟집 포지션이라는 건데요. 간단해요. 이 집을 보유하지 않는 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 봤잖아요. 네, 월세가 아까 전월세 전환율, 우리가 그냥 가정이었죠. 400이었으니까 굉장히 싼 가정이지만 500까지 오르고 이분의 금융종합과세에서 세율이
이번에 소득이 더 높아져가지고 진짜 40% 되고, 그리고 이자율이 4% 지금 넉넉하게 어디를 다녀도 다 4% 주지만 내년 이맘때 재계약하러 갔더니 이런 분들 절대 오래 안 넣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이자 해지할 때 따르는 손실이 워낙 크니까 절대 해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로 보통 해요. 근데 내년에 예금 가입하러 갔더니 3%다 그러면 집안 산게 손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헤지 투자자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이 안 사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이 이런 걸로 사죠. 그래서 2015, 16, 17년에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손들이 전부 다 임대 사업자들이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시스템, 그런 가격 레벨이 오게 되는 때가 굉장히 찬스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실수요자들의 시장이죠. 나 이제 집을 좀 키우고 싶어. 애기 학교 가는 동안에 차 안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실수요자들, 이제 소득인들은 경기가 좋아져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미래 소득 전망이 밝아지면서 이건 좀 나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나오는 실수요자의 시대. 그리고 이제 작년처럼 죄송합니다만 모멘텀 투자의 시대가 나오죠. 가격이 오를 거고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 아파트를 사줄 사람에게 팔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한 시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장도 2013년 바닥쳤지만 13년부터 한 17년까지 한 상당히 긴 시간, 3년 정도의 시간은 해지 투자자들의 시대였고, 18년부터 시작해서 한 19년, 20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특히 그 수원 영통부터 광교 집값 오르던 거 기억나시죠? S전자 근처에 있는 집값들 급등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동탄까지. 그게 이제 경기 좋아지는 데 따르는 억대 연봉자가 속출하는 과정에서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요들이 나오면서 가던 장.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은 저금리소, 초저금리 맞아, 속에서의 모멘텀 장세였던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사이클이 또 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가, 당신은? 그리고 해지 투자자가 될 마음은 없는가? 해지 투자자가 된다면 저는 내년에 사도 된다. 올해 사라고는 저도 차마 말 못하겠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피를 흘린다고 저는 보니까 그때는 사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 조건을, 방금 이야기했던 조건을 따져봐라. 분명 아주 부유하신 분들은 이미 현금을 쟁기고 벌써 시작하셨을 거예요.